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지 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유재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탄핵안 타결 이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질문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오고 어떻게 될 것 같냐 국민의힘 여러 군데서 연락이 오고 언론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참 어떻게 답해 주기가 참 답답합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총 투표소 300표 중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 가결됐습니다. 무기명 투표입니다. 국민의힘 투표만 보면 반대 85, 찬성 12, 무효 8, 기권 3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예상은 분위기가 워낙 기운 탓에 20표를 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기대 섞인 전망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어 국회 앞에 시민들은 타결한 가결 후 직후 환호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반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찬성 12표 불가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됐는데 오히려 친윤계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는 아니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탄핵 선거 전에 질문해 봤을 때 저는 탄핵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론을 탄핵이 반대라면은 의원들은 개인 생각보다 당론을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안철수 의원, 김혜지,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조경태 등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빼고는 투표는 안 할 것 같아서 당론을 따를 것 같아서 저는 탄핵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근데 12명이나 들어갔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민주당이 당론을 따르라 했을 때 반대로 나간 국회의원이 민주당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예산식으로 그냥 빠져나갑니다. 당론보다 개인주의를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타입니까? 연예인입니까? 그리고 한번 배신한 사람들은 또 배신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간신배에 의해 나라가 외세 침입에 얼마나 당했는지. 지금도 민주당과 좌파 인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면초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도 좀 국민의힘이라도 똘똘 뭉쳐야죠. 이게 뭉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이게 국민의힘에서 알아야 좋은지 못 알아야 좋은지 옳고 그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판단을 잘못하기 때문에. 나라를 좌파 공산주의한테 물려줄 것인가, 선진국이 되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는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왜 생각보다 찬성표가 적었냐? 2016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제적 의원 299명 중에 234명 찬성, 전체 의원 78.3%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은 128석 있고 새누리당 찬성표가 대략 63표로다가 추정이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윤 대통령이 내라는 죄의 경중을 비교할 없을 정도로 차이는 큽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이 더 이상해진 것입니다. 2016년에는 의원 개별 의사가 맡기는 자유투표였고 이번엔 당론이었었습니다. 이 점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면 당론을 따라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유투표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개인적으로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당론으로 했는데도 가서 찬성표를 던지는 이런 의원들은 국민의힘에서 당장 쫓아내야 됩니다. 출당을 시켜야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음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또 배신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다 포옹하고 함께 가자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당론을 안 떨면 무조건 내쳐야 된다.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추경호 원내대표 포함까지 되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심적인 부담을 더 느꼈던 말이 많았습니다. 동지를 내어줄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찬성표 이후에 동지를 내줬다는 당내 지탄으로는 찬성표를 위축시켰다는 말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딱 하나입니다. 당론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전에 논평에서도 한 대표는 당대표가 되면 우리 국민의힘은 망한다고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한 대표 뭐 리더십 부재는 뭐 전에부터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별로 뭐 한 대표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 사람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국민의힘의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소신이냐 국민 여론, 그러고 무엇이 옳은가가 살피기보단 무엇이 내게 유리한가를 먼저 살폈기 때문입니다. 이번 탄핵에는. 그러다 보니 12.12 사태 때도 없었던 총을 들고 국회를 침탈한 대통령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자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하면 우리는 정권을 잃는다. 이재명이 대통령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내세우고 실제로 그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합니다만 말이 안 되는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국민의힘이 국민의 판단을 문제이고, 진정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탄핵과 여부에 상관없이 이후에 국민들에게 호소할 일입니다. 탄핵은 과거 잘못에 대한 국회 심판인데, 이를 탄핵 이후 벌어질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두고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도둑이 옆집 가게에 들어와 물건을 훔치다 붙잡으면 도둑을 경찰에 넘기면 그 집은 장사가 잘 되면 우리 가게 손해가 되니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풀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걸 도둑이라고 부르는 일이 됩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도 전략적인 미스가 있습니다. 전에 내가 민주당의 전략적인 미스가, 이재명 대표가 전략적인 미스가, 민주당은 이번에 계엄해제 투표를 안 하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잡혀가기를 바랬어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었죠. 우리는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폭거는 일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 문제라든지 지금 특검 탄핵 뭐 조금 지금 더 되겠지만 22건 이상 되는 거, 이런 걸 상세히 국민들한테 회견을 해서 2번은 밝혔어야 됩니다. 이래서 국정 운영이 힘들다, 나라가 곳간이 비어있다, 지금 이렇게 되다간 외국가도 힘들어진다, 국민들한테 2번 정도만 호소를 하시고 나서 민주당이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국가를 도움을 안 줬으면 그때 계엄령을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성공했으리라 봅니다. 국민들이 다 따라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때려버리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왜? 우리 국민은 간단합니다. 누가 옆에서 우우 하면 그쪽이 최고인 줄 알고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민주당이 앞서서 벌써 집회를 시작하니까 전부 다 국민들 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벌써 민주당이 하기 3일 뒤에나 집회를 하고 보수 집회를 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탄핵은 우리 국민의힘하고 정권, 윤 대통령하고 전략적인 미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탄핵안 표결이 끝난 직후에 그날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빈공개였지요. 참석 의원들 통해 다시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친윤계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2016년과 정반대 상황이죠. 한 명 찬성 반대 기권 받기자 종이 나눠주고 표결을 적게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종이 표결을 합니까? 국민의힘은 당론이 반대인데 당연히 거스러 오고 여기서
찬성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의총 분위기가 험하겠던 이유는 친윤계는 부결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다. 애초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7명 가운데 막판에 진정호, 한정우 의원부터 기권 의사를 받아냈고 대략 반대를 9표 정도로 계산해 2명 정도만 더 반대로 끌어들이면 이번에 부결시키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진정호, 한지아 이런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맨 처음에는 언론에 대해서 찬성을 것까지 다 하다가 이거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기권표를 들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바깥 세상과 전혀 다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대표 나오라고 그래 친윤계 의원들이 요청으로 의원님 중에 한동훈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한 대표도 여기서 난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건 여기 의원도 다 알지 않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탄핵은 예견된 일이 아닙니까? 이 탄핵을 이걸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대표로서 의견 냈을 뿐입니다. 제가 투표를 했습니까? 헌법기관 한 분 한 분이 투표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상계엄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계엄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당대표가 할 소리입니까? 이런 사람이 당대표를 앉았으니 국민의힘이 자중질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친윤계 의원들이 한 대표를 향해서 당장 나가라고 물병 집어던지고 울고불고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끼리 정신상태가 이상한 것 아니라고 말이 오갔다고 합니다. 정신상태가 이상한 쪽은 어딜까요? 한 대표는 친윤 의원 고함 속에 9분 만에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또 당대표도 안 내려놓는다고 그랬죠? 계속 유지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그 직후 친한계 장동욱, 진정호 그리고 친윤계 김민전, 이뇨한, 김전, 최원준, 설준이 5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했으면 당대표는 물러나야 되는데 그때도 안 물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물러났는데 기자회견도 그냥 조용히 물러나면 되는데 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합니까? 자기 지지자들한테 좀 보이라고 한 겁니까? 모여서 나 좀 위로해 달라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권성동 의원 원내대표도 저는 약간 판단에 미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요번에 그 국회의회 찬성 투표를 불참을 했었어야 됩니다. 들어가지 않았었으면은 요번에 탄핵 반대가 무조건 나왔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투표를 하니 무기명입니다. 빌미를 준 거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거 하나 착각의 미스로다 탄핵이 당한 겁니다. 아예 이일체 국회를 들어가지 말고 당 안에서 중앙당 안에서 결과를 지켜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논의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실패라고 봅니다, 저는. 예. 지금 유영아 의원 같은 경우는 지 새끼 마냥 안 오지 당론을 따를 것처럼 해놓고 그렇게 뒤통수 치면 영원히 감출 줄 아냐? 더럽고 치졸한 당신들 이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번에 또 포용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엄청난 형벌을 가야 됩니다. 엄청난 형벌을 해봐야 출당이죠. 그래도 무소속으로는 국회의원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나가고 우리 90명만 있으면 됩니다. 90명 갖고 왜 김대중 정부 때 80명 갖고 정부 잘 이끌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90명 갖고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에 계신 90명 의원님들 제발 이제 새롭게 국민의힘 탄생합시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국정 운영의 방법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국민들, 당원들 좀 보수 쪽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도 거대한 야당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국민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이기적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국민들의 선택이 저는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사람 정치 성향 능력에 대한 투표가 아니고 당에 대한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은 당대표나 비대위나 외부 인사들이 들어와 공천을 잘못해서 국힘을 이 모양 이꼴로 만들어 놨으니 할 말도 없을 것입니다. 한동훈은 집을 빨리 가시고, 이제는 현역 의원 중에서 3선 이상 의원으로 비대위 꾸리시라고 정부를 도우면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또 요즘 말이 많은데 뭐 김무성도 나오고 뭐 원희룡 나오고 뭐 별의별 사람들 다 나오는데, 유승민 나오고, 여기서 또 외부 영입, 비대위원장을 외부 영입을 했다가는 국민의힘은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기미가 없습니다. 진짜 명심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에는 당 내에서, 무조건 당 내에서 현역 의원 중에서 비대위원장을 뽑아가지고 당을 다시 정리를 해서 당다운 당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신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고려 때부터 한번 쭉 보시면은 꼭 몇 명의 배신자 때문에 우리나라가 역사가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예, 이런 걸 버리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진짜 이번에는 잘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 덧붙여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어쨌거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시지만은 용산은 지금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용산 식구는 뭐 교체라든가 이거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내각에는 지금 전부 다 장관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민주당에서 어떤 꼼수를 들고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내각을 전면 100%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 지금 현역 의원으로 전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어 논리입니다. 같은 의원들끼리이기 때문에 상당한 방어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정치적인 뭐 있으면은 뭐 기재위원장에는 송원석 의원도 갈 수 있고, 농수산식품 장관에는 홍문표 의원도 갈 수 있고, 그 자기 주특기 있는 의원들이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선별해서 그 자리 가갖고 운영을 하시면은, 국가를 운영을 하면은 한덕수 총 권한대행부터 해서 국가가 대래 더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빨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점은 국민의힘에서 상당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좀 비대위원장 후보군이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용병 카드가 일단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험 많은 내부 인사로 가닥이 잡아서 뭐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원희룡, 김무성 후보에 거론되지만 상당수가 친윤계 탄핵 반대 비상식의 민심에 얻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당, 그러니까는 3선 이상 송원석 의원, 뭐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등 뭐 4선, 5선, 3선부터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외부는 안 됩니다. 뭐 원희룡 전 장관이든가 김무성 전 대표라든가 거론이 되지만 일단 원내가 하자는 의견이 또 힘이 실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탄핵되면서 계속 권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견인문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건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김태훈 같은 경우가 저 도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일말의 탄핵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러나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그래서 그래야지만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저희가 수습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비대위원장을 하면. 그래서 왜 그러면은 지금 우리도 이번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결정 나간 아니지만은 저는 그냥 만약을 해서 앞을 내다보는 견해에서는 앞으로는 우리 만약에 조기 대선 한다 그러면은 경선을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한 명 외부 영입도 안 됩니다. 당에 3선 이상 현역 의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 출마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거는 앞에 거 예를 드는 겁니다. 아니죠. 이렇게 탄핵이 된다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예를 드는 겁니다. 뭐 탄핵 저는 안 된다고 저 헌법재판소에서는 저는 좀 뭐 안 될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뭐 정치라는 게 생물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호남이라는 기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의힘은 어디 기틀이 없어요. 이건 뭐 경남도 아니고 경북도 아니고 옛적에는 진짜 옛날 옛적에는 경북이 우리가 포괄적으로 했는데 경북이 모든 선거가 되면은 80% 이상 투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은 조기 대선에는 경북 쪽에 있는 계신 분이 한 분이 출마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 경북 이 구심점이 돼가지고 기본적인 틀을 잡아서 뻗어나가야지만은 그나마 대선에서 좀 한번 겨뤄볼 만하다고 봅니다. 뭐 엉뚱한 데서 해갖고 또 중구난방으로 퍼져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어떤 분은 서울 경기가 인구가 많은데 그쪽 중도 쪽에 표가 많은 분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들 하고 계신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소신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아마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앞에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번에 저 배신자들 빼고 나머지 의원님들 제발 좀 똘똘 뭉쳐서 국민들이 다시 보는 국민의힘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